누군가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다시 나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라가 힘들고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 서로에 대한 선의가 넘쳐나고 그 선의가 나에게 좋은 호의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풍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런 호의를 기대하기 더 힘들어진 각박한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서로에게 무심코 베풀었던 선의가 다시 서로에게 호의로 돌아오고 선순환되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회사원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사연을 준비하였는데요. 존의 사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40살 미국인이고요.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한 것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고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아이비리그로 가게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일찍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3대 경영 컨설팅 회사로 잘 알려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회사의 연봉 수준이나 복지도 좋았고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직 없이 이 회사를 쭉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에게 밀려 조금씩 제 입지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젊은 후배들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습득했던 제 노력과 경험, 그리고 실력을 믿고 따랐어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든 동료들과 잘 맞으면 회사 일이 힘들어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일이 수월해도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어지죠. 그 회사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로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사장님의 낙하산이라고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아들의 직책은 팀장이었어요. 사실 사장님 아들이 나온 학교나 경력을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는 스펙과 경력인데 사장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도 이러한 점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던 건지 자격지심을 만회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보다 직위가 낮은 저를 종종 무시하는 발언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업무는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생명인데 업무 기일을 맞추기 힘들어 보이는 프로젝트가 있어 그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팀장님에게 미리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죠. 지금 이렇게 간다면 뒤에 일정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오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팀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죠. 존, 당신이 뭘 안다고 주제 넘게 팀장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존은 A 프로젝트 담당자 아닌가요? 당신에게 시킨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팀장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거나 대놓고 제 편을 들고 있으니 제가 눈의 가시처럼 보였었던 거죠.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사장의 아들은 자신의 능력을 올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에 더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저희 팀과 함께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아들의 괴롭힘 때문에 이미 직원 몇 명이 퇴사를 해버려서 인력 부족으로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고객사가 등을 돌릴 거라고 말하며 직원 보충을 더 해달라고 권유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할 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프로젝트는 엎어졌고 기다렸다는 듯 팀장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에게는 제가 자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본인이 하는 말은 항상 무시한다며 이상하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해라고 설명하며
해명을 했지만 사장은 자신의 아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듯했고 결국 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경력직으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지만 제가 퇴사하게 된 사유가 여기저기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왜곡된 퇴사 이유가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죠. 그러자 친구가 저를 보고 안쓰러웠는지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말만이라도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의 소개로 저는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멘탈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로 통장이 도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라도 얼른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는 데마다 탈락하기 일쑤였고 탈락이 반복되니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더군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찰나 그날도 친구는 저에게 취업 정보가 있는 팜플렛을 건네주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팜플렛에는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회사였던 터라 이미 알고 있던 곳의 팜플렛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생기업이었지만 한국인 사장이 진두지휘하며 최근 촉망받고 있는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였죠. 저는 친구에게 여기 지원한다고 내가 되겠어. 괜히 갔다가 실망만 하고 올 게 뻔하다고 이야기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갔다 와봐. 혹시 모르잖아. 안 되면 우리 둘이 같이 회사를 차려버리자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너 몰래 내가 그 회사에 네 이력서를 넣었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한번 가서 마음대로 하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이런 돌발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고마웠죠. 게다가 이 일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에는 같이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젊은 친구들이 많아 괜히 기가 죽기도 하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면접이 시작되었죠. 면접관으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장과 임원 몇 명이 크게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네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음 면접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에게 형식상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너무 긴장되고 이축된 나머지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하고 이번 면접도 망했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사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 본인은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뭐가 있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기억을 떠올려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15년 전 여름에 친구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망상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바다에 빠졌던 꼬마 아이를 구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아마 20살쯤 됐으려나요? 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사 사장은 한국의 동해에 있는 망상해 수욕장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맞아요. 망상해수욕장이 친구들과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곳이라 지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고향이 그쪽이라 여름 휴가를 자주 가는데 가끔씩 인명사고가 나기도 한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제가 심폐소생술을 빨리 진행한 덕분에 그 아이가 깨어날 수 있었죠. 라고 말을 하자 한국인 사장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눈치 없이 말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장과 면접관들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제가 면접을 본 회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함께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와 통화를 하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면접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대뜸 다음날 회사에 와줄 수 있냐는 말이었어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다음날 회사에 도착해서 제 이름을 대자 비서로 보이는 사람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군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안내해준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이 회사의 사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망상의 수욕장에서 구해줬던 아들이 바로 제 아들이에요. 그때 제 아들을 구해주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셔서 지금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라며 무척 감격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자신의 아이도 잘 커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고 가족 식사 때마다 종종 그때 얘기를 한다면서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너무 당황스러워 꼼짝도 할 수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은혜를 갚을 날이 온 것 같아요. 존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사심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면접관들과 논의하여 당신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학력과 스펙이 좋으시고 업계에서도 존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 회사의 퇴사 이유가 평판과는 달라 의아하다고 생각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업계에 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연봉과 회사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오퍼 레터를 이메일로 드릴 테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나오게 된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알아보았고 모두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에 너무 감격스럽고 얼떨떨해서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장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사장님 아들은 워낙 긴급했던 상황이라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았지만 잠깐의 식사 시간 동안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르게 성장한 듯 보였고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커리어를 다시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장님의 호의에 저 또한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는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은 제가 자회사를 차려서 저희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 복이 온다는 내용의 재미있는 미국인 존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